나도 알아, 힘든 거. 나도 힘들어. 오늘 아무튼 그 단원까지만 할게요. 다음 단원 1시간 안에 할 수 있겠지. 오늘은 그 단원까지 해봅시다. 응? 열 시? 어차피 다음 수업 있잖아요. 왜요? 어? 코로나 올리... 아, 코로나 올리셨어? 아, 합시다. 하자. 이제 또 정신 차리고 고생하는 거 알아요. 네. 이왕 고생하는 거 성과가 있어야지. 고생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애매하게 고생만 하고 결과도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냥 저거 찍어주고 이제 니네들이 집에서 혼자 알아서 들으면 나도 편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현장 강의가 또 더 좋은 장점들이 많죠. 약간 여름이나 겨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쌤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이제 쌤은 또 실제 학원에서 많이 일을 해봤으니까 니들이 날이 덥든 춥든 와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와야 되는 거. 힘들어도 버텨야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교에 걸어 나오는 그 체력 에너지 땀보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게 더 힘들어요.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고 로그인하고 그 인강 틀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히려 학교에 생각 없이 오는 게,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는 게 차라리 덜 힘들어요. 왜냐면 땀 삐질삐질하고 흘려갖고 왔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여기서 그 시간을 버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고통스러워 죽겠지만. 안 그래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누가 네가 켜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체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는 아주 좋은 강의지만 유튜브로 학습을 하는 거, EBS로 학습하는 건 아주 좋은 학습 수단이지만 절대 추천할 만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 자기 컨트롤이 되는 경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성인이 되고서도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완전하게 컨트롤이 됐던 건 정말 임용 직전, 그러니까 그 공부의 최종 단계까지 왔을 때에서야 약간 인강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쌤도 인강을 열심히 들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해는 정말 간절해지니까 오로지 그 합격, 선생님은 공부를 5년 했으니까 5년 차에 내가 얼마나 5년간 난 독서실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어요. 선생님 친누나는 선생님 친누나도 수학생인데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고, 현장 강의 들어보고 싶다고 갔어요. 1년 동안. 가서 불면증 얻어오고, 고시원에 살다가, 그러니까 정말 그 한 평짜리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사는데 불면증 얻어오고, 거기서 미친 사람도 봤대요. 미친 사람, 웬만하면 여학생들은 혼자 살지 마요. 거기 고시원에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고시원 방이 이렇게 복도에 방이 이렇게 막 방마다 이렇게 약간 막 닭장처럼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초크덕, 초크덕, 초크덕. 소름이 이게 누나 방도 이렇게 초크덕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고시원 주인한테 이렇게 잠금 장치 하나 더 달아달라고. 그래서 2개를 달았대요. 근데 실제 누나 친구는 그분도 이제 여학생이었겠죠. 여자 이제 대학생이었겠죠. 그 친구는 그냥 그 밤에 고시원에서 자고 있는데 되게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자다가 눈을 딱 떴대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서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화장실 갔다가 문을 안 잠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도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그냥 공부하다 미치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제 공부하다 미친 아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실제 큰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약간 마지노선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내가 이때까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그거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한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 합격해요. 마지노선을 걸어놓으면 그 다음 연도쯤에 합격하더라고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알겠죠? 자 봅시다. 우리 결국 아무튼 증가감소 아까 했죠. 우리 하고 싶은 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쯤이면 증가 프라임 값을 구해봤더니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는 프라임이 음수네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고 근데 곡선 형태니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얼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그래프 개형이라고 했죠. 대충 계략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데 감소를 그려버리고 감소하는데 증가를 그려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성을 높여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증가 감소 조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표를 그릴 겁니다. 표. 알겠죠?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라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하면 돼요. 어떻게 체크하냐? 0인 기준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0보다 크면 프라임, 0보다 작으면 저기 음수 이렇게 되니까 프라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줄게요. 알겠죠? 알겠죠? f 프라임 x 우리 3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3차 함수 배웠잖아요. 그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막 조립제법하고 막 그 뭐 인수분해하고 해가지고 해를 구하는 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안 했냐면 그 그래프를 그려보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해도 구할 줄 알았는데 그래프 못 그릴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거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프라임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되죠? 그죠? 얘가 0이 되는 거 찾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니까 얼마예요? 1, 2인가요? 그죠? 그럼 표를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 1, 2, x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땡땡땡 요 사이는 땡땡땡 요 사이 요 끝에는 땡땡땡 이렇게 해줘요. 2개니까 1 땡땡땡 2 땡땡땡 하나 더 있으면 3 땡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프라임 x 값을 넣어요. 1하고 2일 때는 0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1,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건 fx니까 fx를 그리는데 플러스면 양수면 증가 감소? 증가죠. 그러면 얘는 화살표가 오른쪽 위로 간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면 감소 오른쪽 아래, 플러스면 오른쪽 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은 f0 구하면 돼요. f1 구하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죠? 1 빼기 2분의 9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7 빼기 4죠. 3 이게 되나요? 2 집어넣으면 8 4 2 18 2 6 12 더하기 2분의 1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9네요. 됐죠?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 표를 맨날 그릴 거예요. 엄청 귀찮습니다. 엄청 귀찮아요. 근데 맨날 그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29페이지 유제 7번에 1번. 유제 7번에 1번을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똑같이 표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봐요. 유제 7번에 1번. 좀 귀찮더라도 천천히 한번 계산해봐요. 맞나? 아, 15구나.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좀 귀찮더라도 연습하시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귀찮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얘기했죠. 계산 안 틀리려면 연습장 쓰고, 따로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따로 쓰고 계산하고 여기다 답만 쓰고. 알겠죠? 연습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이 모양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그릴 거고, 오늘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 전 단계로 몇 가지 개념 더 할 거예요. 알겠죠? 다 했어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까지 했어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또 엄청 중요한 개념, 극대극소라는 게 나옵니다. 극대극소.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곡선이. 그러면 위로 볼록 솟은 봉우리가 있어요. 몇 개 있죠? 2개 있죠.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온 골짜기가 2개 있죠. 어디 있어요? 몇 개? 2개 있죠. 얘를 이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볼록 솟은 애를 큰 놈들 극대라고 해요. 극대.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골짜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극소라고 할 겁니다.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달라요. 알겠죠?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다릅니다. 최대 최소는 극대 극소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떨렁 다른 놈이 최대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극대 극소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보면 극대 극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x는 a를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x를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요. 열린 구간.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극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보다 fa가 더 커요. 어떤 점이 다른 주변 놈들보다 큽니다. 제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a 값, fa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국어라 헷갈려. 극대시래요. 극대 값. 사이시오 써야 되는데 국어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극소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쓰면 돼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항상 커요. fa가 제일 작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고요. 이 fa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극소값이라고 해요. 이 점들이 극소값, 이 점들이 국대값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저거 눌렀냐? 아씨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값. 근데 말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간단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을 주는 이유는 전체에서 볼록 소수네 말고 요 구간만 딱 잡았을 때 볼록 소수네를 극대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 주변보다 다 큰 애들은 없잖아요. 열린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닫힌 구간에서는 있겠지만 열린 구간 기준으로는 없잖아요. 그런 애들 말고 이렇게 이제 볼록 소수네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잡아주면 볼록 소수네 제일 높은 애가 있을 테니까 얘를 극값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 어떤이라는 건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어떤 애가 있으면 된다. 모든 열린 구간 아니에요. 알겠죠? 극소값도 마찬가지로 요 근처 어떤 놈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있으면 걔를 극값이라고 하자, 극소라고 하자,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극대 극소가 중요한 이유는 꺾이는 구간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프라임 값이 0이 돼요. 변하죠. 0이 돼요. 0으로 변하는 방향이 전환되는 그 지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값을 중요하게 체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뭐냐면 f가 미분 가능이에요. f가 미분 가능이고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극대 또는 극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프라임 값이 0이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방향이 바뀌니까 증가감소가 바뀌잖아요. 미분 가능이란 얘기는 도함수가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는 연속이란 얘기니까 연속으로 연결됐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면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점이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죠.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바뀌면 0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근데 내가 화살표를 한쪽으로만 썼어요.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안 되는 거 어떻게 보여라? 발레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심플한 거 있어요. 세제곱 미분하면 2x제곱 0 넣으면 0 되죠. 그죠? 하지만 이 그래프 그려보면 이거 되죠. 극대 극소 있나요? 주변 구간보다 볼록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극값이면 프라임이 0이어야 되는데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이해돼요? 극값이면 0이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볼록볼록한 건 아니다. 극값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값 찾으려면 항상 뭘 계산하냐? 프라임을 당연히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 계산은 프라임으로 이 식으로 계산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프라임으로 계산해서 0을 찾은 다음에 얘가 극값이 맞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극값을 찾고 프라임을 구하는 게 아니고 프라임이 0인 여러 개를 찾은 다음에 그 각각이 실제 극값이 되는지는 확인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서 개념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판정해야 돼요. 우리가 프라임이 0인 애로 극대랑 극소를 찾는다 했어요. 프라임이 0인 걸 찾고 극대 극소인지 판단을 한다 그랬죠. 얘는 극대 극소 둘 중에 극값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얘가 그래서 프라임이 0일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야죠. 그죠? 둘 다 0이니까 근데 얘가 0이 극대로서 0인 건지 극소로서 0인 건지를 판정해야 돼요.
지금 다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그 기본 단계를 쌓고 있어요.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하겠다. 근데 가다가 0이 되면 볼로 꺾이네. 근데 볼로 꺾이는 게 위로 꺾이는지 아래로 꺾이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이해되죠? 그걸 찾기 위해서 뭘 했냐면 프라임이 0인 걸 찾으면 되는구나. 근데 0인 것 중에 극대극소 아닌 경우도 있네. 그것도 체크해야 되네. 그 다음에 그럼 0인 경우 중에 뭐가 극대인지 뭐가 극소인지까지 판정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판정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됐죠? 판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극대는 어떻게 판정하면 되냐면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꾸면 돼요. 프라임이. 생각해요. 극대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왼쪽은 증가하는 형태죠? 프라임이 뭐예요? 양수죠? 오른쪽은 감소하는 형태죠? 프라임이 음수죠? 여기는 0이니까. 그러니까 0이었 양수했다가 0으로 갔다가 음수로 내려오면 뭐다? 극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나요? 두 번째, 극소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프라임이 바뀌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로 바뀌더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구나 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다?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다? 극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극값 그리는 것까지 해서 한 번 더 표 그려볼게요. 표를 또 그려볼게요. 이거 마지막 표 그려보고 오늘 한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끝낼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프라임을 하라고요. 프라임 하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얘가 0 되는 걸 찾아요. x는 뿔마 1이겠죠? 그죠? 그럼 x는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플러스 1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구하죠? f 프라임 x 구하죠. 근데 얘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뿔마 뿔이겠네요. 얘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fx는 어떻게 돼야 된다? 플러스니까 어떻게? 위로. 마이너스면 아래로. 얘는 위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 그어주면 돼. f 마이너스 1. 얼마냐?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5 빼기 1에서 얼마? 4죠? 그 다음에 f1은 1 빼기 3 플러스 2에서 얼마예요? 0인가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로서 사고요.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극대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4 극소는 x는 1에서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이 모양대로 극대, 극소 이렇게 볼록볼록 그려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프 개형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제 9번 한번 해볼까요? (9번)
극대값이 25니까 극대값은 사실 함수값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25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프라임 값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값 자체로 2를 집어넣으면 25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있어도 A, B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다 했나요? 아직 하고 있나요? 다 했죠? A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아직 안 했어요? 끝내자며 빨리 하고 끝내자. A 얼마 나와요? 뭐, 어려워요? 풀어줘요? 풀어줘요? 빨리 풀어줘요. 기다려요. 뭐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봐봐요. f 프라임 x가 3a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죠. 어떻게 돼야 돼? f 프라임 2는 0이어야 돼요. 극값이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4, 3, 12a 플러스 12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요. 근데 뭘 알려주냐면 그냥 f2가 25라는 걸 알려준다니까요. 그럼 f2는 식 집어넣으면 8a 플러스 4, 3, 12 플러스 2b 플러스 5가 25죠. 뭡니까 이거? 연립 1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러니까 a, b 두 개의 문자를 구하라고 했지만 알려준 건 지금 2일 때 25라는 것만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함수값의 의미도 있고 프라임 값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요. 이 하나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해봐요. 그거 해보고 그 다음에 31페이지까지 또 숙제로 해오고요. 알겠죠? 이제 7번 중에 4번, 3번 남았어요. 3번이면 이제 3개 단원 풀면 되거든요. 막 접근 개념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한 고생하는 거 좀만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해봅시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 뭐 집에 가든가 다음 시간 수업 듣든가 해라. 고생했다.